여신도 상대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4년 만에 또다시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폭우, 폭염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위기 가구를 돕는 일에 한국교회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중신학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고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미국 남침례교사나 신학교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제이슨 듀싱 수석 부총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여신도 상대 성범죄로 10년형을 복역하고 나온 JMS 정명석 씨가 출소 4년 만에 또다시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명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명석 씨의 법원 출두 현장,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씨가 출소 4년 만에 또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정 씨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예정된 실질 심사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 심사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정 씨는 피해자 측과 정 씨 측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오후 3시 30분경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신문은 3시간 남짓 진행됐습니다. 정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순간 법정 복도는 취재진과 정명석 씨 측근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메라 내려! 혐의 인정하시나요? 정 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영장 실질 심사 신문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정명석 씨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JMS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좀 봐달라. 그런 사건이 벌어질 리 없다. 그런 사건 없었다는 관계자들 진술을 봐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주로 했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동안 정명석 총재가 10년 동안 그 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조력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술이라는 것이 이게 최소한의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정명석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신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수개월째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정 씨에게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 30대 여성 5명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와 폭우, 폭염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한국교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한 뒤 한동안 방치됐다 발견된 죽음을 일컫는 고독사. 이 고독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 3,603명으로 4년 만에 1.4배가 됐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갈수록 빈번해지는 재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촘촘하게 퍼져 있는 교회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종교계의 협조가 필수라며 약자와의 동행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가칭 동종교협의회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돌보는 일은 기존 주민센터 등에서 맡아왔는데 관공서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해 이를 교회를 포함한 종교계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교회를 포함한 종교계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공모와 새로운 사업 신청서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합니다. 교회를 포함한 사찰과 성당 등 일선 종교단체라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칭 동종교협의회는 월 1회 이상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위기가구 가정방문을 월 30가구 이상 해야 합니다. 또 민간의 후원 물품을 기부하거나 연계하고 신규 돌봄 사업도 발굴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에도 동종교협의회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기독교의 사랑 정신을 실천할 수 있어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시협은 이미 서울시와 함께 교회 남는 공간을 활용한 서울형 키즈카페와 병원 동행 서비스,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신학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고 안병무 선생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향린교회와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 등은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엽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학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안병무 선생은 1922년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태어나 1996년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안병무 선생은 민중신학 창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 선생은 1975년부터 약 20년을 민중신학자로 활동하며 교회가 민중과 연대하며 사회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사에서 안병무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대단히 크다. 특별히 교회개혁과 신앙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젊은 지성의 실험, 이것을 꽤 장엄하게 오랫동안 펼쳐오신 분입니다. 안병무 선생은 1972년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삼선 개헌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섰고 1976년엔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85년엔 한신대학교 평화연구소를 설립하고 1990년엔 한국기독교장로회 통일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의 삶을 주목했던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신앙과 삶을 재조명하는 학술 대회가 열립니다. 심원 안병무 기념사업회와 한국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향린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병무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오는 17일 오전 9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16일 오후에는 서울 YWCA 강당에서 안병무 민중신학과 조선 사상사란 주제로 강의를 엽니다. 이들 단체는 또 내년 6월을 목표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향린교회의 민중신학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미국 남침례교 산하 신학교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한국부를 운영하는 등 한국 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는데요. 최근 제이슨 듀싱 수석 부총장은 한국을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실천적 복음주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교육이란 기치 아래 실질적으로 지역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미드웨스턴 신학교 제이슨 듀싱 수석 부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정치화되면서 미국 사회에선 복음주의란 용어가 정치적인 용어가 돼버렸다며 복음주의를 다시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십자가, 회심, 사회 참여라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940년대 사회 정의에 침묵하던 복음주의에 대한 경종으로 신복음주의가 태동한 역사를 강조하며 복음의 공적 영성과 통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mphasize the Bible, emphasize number 2, the cross of Jesus Christ, emphasize 3, the idea of the need for personal conversion in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n 4th, the idea that Christians are to be active in their faith, engage in the culture, and also sharing the gospel. 듀싱 부총장은 또 코로나19 이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선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듀싱 부총장은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야 한다며 복음이 전해질 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et the gospel message out of one's mouth into someone else's ear. What happens inside of their head and heart, that's God working. But faithfulness in us is just to continue to share the message. So there's no tricks or you're not trying to sell someone something. It's just faithfulness in proclaiming the message and letting the message do the work. 듀싱 부총장은 한국교회의 중보기도와 선교의 열정 등 많은 부분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를 전하는 일에 하나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준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오순절 부흥을 위해 이번 대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순절이 앞으로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는 3년마다 열리며 이영훈 목사와 오럴 로버츠 대학 총장인 윌리엄 윌슨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특히 14일 파주 평화누리 공원에서 진행하는 DMZ 기도 대성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경기도 성남시 창조교회 후원으로 볼리비아에 스페인어 성경 6,150부를 기증했습니다. 기증식에서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그 사회의 잘못된 부분과 어지러웠던 영적 질서가 바로잡힌다면서 볼리비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펼쳐지고 정의, 평화,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 성서공회 파니 코시오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말씀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구할 수 없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성경을 후원해준 창조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볼리비아에 전달되는 스페인어 성경 6,150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과 폭력을 경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노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아프리카의 대학교들과 함께 아프리카 교육과 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창립 100주년 감사 예배가 순천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는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과 총회 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와 함께 순천노회 100년사 출판 헌정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소망을 담아서 100년의 복음과 신앙의 장구한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겨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노회 100년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료 편찬위원장 광양신황교회 최순환 목사는 편찬위원들과 함께 노회 100년사를 기록해 노회장 한상수 장로에게 헌정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에스와티니 기독의대 그리고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와 함께 교육과 선교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가 단순한 협약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고신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는 본 협정을 통해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다산교회가 전교인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산교회 온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뚫고 정교한 한마음 체육대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들 오늘 함께 또 연합할 때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사랑하며 또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의 달리기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시간들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엔 낮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